네, 사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결심 공판 오늘 열립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호중 씨 모습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많지 않았다는 입장 인정하신가요?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대리자서 탓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검찰 손익 취합 두고 따로 하실 말씀입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내용들은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요. 네. 이제 김호중 씨 사건 1심 재판에서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보고 선고를 판단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김호중 씨가 이제 사고를 낸 다음에 5월 24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6월 18일에 기소가 됐고요. 네네. 그다음 7월에 한 번, 8월에 두 번째 해가지고 공판을 두 번 받고 오늘 세 번째 공판인데요. 오늘 이제 결심 공판인데 네. 처음에는 김호중 씨가 뭐 도망가고 뭐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공판 기일에 특히 이제 두 번째 공판부터는 모든 혐의를 다 인정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피해자 그 택시 기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기사님하고도 합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노력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런데 혐의가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중에서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사고 미조치 거기에다가 범인 높이 교사까지 있기 때문에 죄질은 사실 불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읍소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 씨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의 구형량을 내릴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게 기소된 범죄 사실을 보면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이 있고 또 사고 위조치, 예. 범인 도피 교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하면 예. 각각 2년에서 5년, 2년에서 6년의 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가중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위험운전 치상이 같은 경우에는 증거隠패 시도가 있거나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으면 네. 가중이 됩니다. 피해자하고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죄질이 좋지 않고 증거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가중 요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범죄가 지금 경합되고 있기 때문에 예. 2년에서 5년의 한 가운데쯤 정도 구형이 이렇을까 한 3년 정도 구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국회 행안위에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음주운전 이후에 달아나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인데 이걸 적용하게 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더 가중될 수가 더 있겠죠. 가중될 수. 이제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이 대처를 물을 때 이 포털 사이트에 이런 데 보면 네. 일단 현장을 도주한 후에 추가로 술을 마시라는 이게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명 술탁이라고 해가지고 예. 측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횡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법적 미비다, 이분이 예. 법적 흠결을 취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에 이 상정이 돼 있고요. 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지금 김호중 씨 사례처럼 다른 범죄와 이렇게 경합되면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재판에서는요, 김호중 씨가 신청한 이 보석 신문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줄 거가요? 어떨까요? 그거는 가능성은 있죠. 그래요? 그 김호중 씨가 제가 찾아보니까 네. 2차 공판이 8월 19일이었는데 예. 8월 21일에 보석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좀 더 있어서 오늘 결심 공판과 같이 보석에 대한 신문도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예. 중요한 거는 보석 일반 실무적으로 보석할 때 중요한 거는 피해자와의 합의거든요.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 케이스에 있어서 보석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을 하면 예. 이제 정식 형을 선고할 때도 언제 선고할지는 뭐 다음 달 정도에 선고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네. 그러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경험상. 그런데 만약에 보석을 기각한다. 그러면은 그냥 집행유예 없는 그냥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이 보석 결정 자체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석 예. 허가 여부뿐만 아니라 검찰의 구형량까지도 오늘 뭐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뺑소니 사고를 낸 고급 외제차 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해당 운전자의 직업과 거주지 이거를 둘러싼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못 찾는 이유가 뭔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뭐 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의문이 되는 게 이제 행정센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지금 문제제기가 그러니까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주민등록법에 보면 이 대한민국 외에서 거주를 하려는 자, 특히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예. 관할 행정센터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주민센터나 시군구 읍면사무소에 그 이 주소지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조항 때문에 행정센터의 주소지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네. 이것은 뭐 다른 범죄와의 직접 연관성보다는 이 거주지 요건에 따른 주민등록법에 따른 절차가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해 운전자가 범죄 조직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좀 두고도 네.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의심이 되죠. 왜냐하면 예. 첫 번째로 핸드폰 자체가 대포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네네. 주민등록지도 좀 그 일반적이지 않고 그렇죠. 예. 그다음 세 번째 이 사람의 활동 근거가 태국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 마세라티라고 하는 그 차의 차주가 저 운전자가 아니었고 서울에 있는 어떤 법인이었는데 그 법인의 정체도 애매모호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뭐 벤츠 타고 뭐 대전까지 가고 그 다음에 해외로 출국하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범죄가 혹시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이 남성이 운전했던 고급 외제 차량 서울 소재의 한 법인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지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 이후에 예. 도피하는 과정에서 매우 조직적인 어떤 그러니까요. 조력이 이루어지고 네. 그 과정에서 이 차량의 소속이 서울에 있는 법인인 것도 이상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수사를 통해서 범인 도피, 이 소유 차량과의 그 회사와의 관계, 그 도피를 조력한 자들이 이 범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됐던 이 가수 유승준 이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가 됐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라고 네. 그러는데 비자 발급 거부입니다. 세 번째. 이 이유가 뭔지 왜 또 신청했는지 이거 다 모두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마음대로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7조에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유효한 여건이 있어야 되고 예.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이 필요하다. 이때 사증이 이른바 비자인데 그렇죠.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호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거나 예. 4호에는 경제 질서,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네.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 외교부나 법무부 이야기를 보면 유승준 씨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법무부에서는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비자를 발급할지 여부는요. 그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롭게 그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네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재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법적으로 봤을 때 유 씨 측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 법치 훼손이다라고 비판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도 억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은 좀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죠. 예. 근데 우리의 법 체계에 있어서는 뭐 그게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해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행하는 법률 때문에 지금 이걸 인용해서 유승준 씨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법령이 몇 차례 개정됐는데 유승준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초에는 38세가 넘어가면 네네. 이 국적 이탈을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한 경우에도 예. 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41세로 또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본인의 나이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이 체류 자격을 인정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이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주장 때문에 이 법에 또 2호에 이런 부분을 보충해 놨는데 공공법리나 외교관계 안전보장, 질서 유지 등 국익을 예. 해치는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주장하는 이런 부분은 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승준 씨 본인은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한 법적 근거는 충분히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요, 유 씨가 네. 이제 관광 비자가 아닌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유승준 씨가 한국 사람이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예. 유승준 씨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스티브 유예요. 스티브 유고 예. 그다음에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들어올 때 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자는 A부터 그 F까지 쭉 있는데 예컨대 그 C로 시작하는 비자는 예. 비영리 단기 비자예요. 아마 그냥 그다음에 이런 거 하면은 유승준 씨한테 비자 발급할 겁니다. 그다음 제주도 같은 데는 뭐 비자 없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유승준 씨가 고집한 건 뭐냐면은 F 비자인데 아. F 비자는 거주 비자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F4 비자예요. F4 비자는 재외 동포 비자인데 이 F4 비자를 가지면은 한국에서 마치 한국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편한 그런 비자이기 때문에 네네. 계속 F4 비자만을 고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옛날처럼 돈 벌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